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지금 교환학생 와서 지금 일본인데 교환학생 준비 관련해가지고 좀 도움될 만한 거 편집하려고 보니까 인트로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편집을 시작하려고 인트로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가시죠. 9월 12일에 교환학생 모집 안내가 떴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동기랑 JLPT 자격증을 따서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자라는 얘기를 한 2년 전, 3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제 지금 군대 제대하고 2학년이 됐는데 딱 2학기 9월 12일에 교환학생 공지가 떴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교환 파견대학 리스트 정보인데 뭐 와세다, 메이지, 뭐 히로시마 토요대학교, 사포로 국제대학, 뭐 교토 세이칸 유니버시티, 뭐 타쿠쇼쿠 대학, 야마가타, 후쿠오카, 이게 여자 대학교인 것 같고, 나가사키 가가와 대학, 사가, 그리고 토야마, 뭐 도쿄 뭐 미 예술대, 예술대, 코베 대학교, 오사카, 이제 공립이 이제 시립이랑 부립이랑 합쳐진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JPT N2를 2021년에 취득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메이지 대학교는 N2에서 N4를 2022년, 2023년 취득한 인정서가 필요해가지고 학과별 상인데 제가 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와세다 대학교도 N1이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나머지 대학교는 와세다, 메이지 말고는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6개까지 이제 지망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학교는 이제 토요 대학교, 그리고 타쿠쇼쿠, 토요가 이제 도쿄에 있는 거고, 야마가타현에 있는 거고, 그리고 가가와 대학교 오사카에서 한 2시간 정도, 네. 사가 여기는 후쿠오카에서 한 2시간, 고베 대학교 오사카 바로 왼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오사카 공립대학교, 이렇게 7개를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자격 요건이랑 뭐 기숙사, 장학금 뭐 이런 거 주는 게 막 대학교마다 조금 상이한데 제가 지원하려는 학교에서는 토요대학교랑 그리고 타쿠쇼쿠, 사가, 그러고 네,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다른 거는 별로 지원해 주는 게 없네요. 보면 이제 선발 이제 평가 항목 같은 게 있는데 학년 성적 20%, 면접 30%, 공인 외국어 시험 50%. 그래서 JLPT 뭐 자격증이랑 자격증 보겠죠? 자격증 50% 들어가고 학년 성적 20%, 뭐 20%는 뭐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외국어 시험도 괜찮게. 면접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9월 25일이에요. 제가 뭐 이런 서류 같은 건 다 어제 제출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면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시 반에. 그래서 면접 준비도 어느 정도 좀 주말에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랑 수학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전기공학과를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써놓고 이제 번역하고 어느 정도 이제 문맥상 좀 어울리나 이런 것도 좀 검토 좀 하고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공학과랑 글로벌 ICT라고 이제 복수 전공인데 그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어 회화 강의를 듣습니다. 일본인 원어민 교수님이 있어요. 친절하신데 이번에 교환학생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추천한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고 자소서랑 수학 계획서 쓰고 보여줘라,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 교수님은 근데 뭐 한자도 잘 쓴 것 같고 뭐 틀린 건 없고 잘 쓰셨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희망대학 1부터 원래 7까지 돼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청할 때는 1에서 6순위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베대학교 1순위, 오사카 공립. 여기는 지금 부립대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부립이랑 시립이랑 합쳐져서 공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 동양대학교, 타쿠쇼쿠대학교, 가가와대학교, 사가대학교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 이제 월요일에 면접을 딱 보고 웬만하면 1, 2순위, 1, 2, 3순위에서 붙어서 가고 싶은 게 현실인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발 인원 뭐 중국 5명, 체코 5명, 프랑스 4명, 일본 34명 이렇게 이번 학기에는 뽑고 이제 내년에 출발을 하는 건데 제출 서류는 뭐 종합정보 시스템에 뭐 지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인 외국어 성적표 최근 2년 이내. 근데 이거는 토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문 성적 증명서, 영문 재학 증명서 각 일부씩, 자기소개서 및 수학 계획서, 해당 외국어로 작성. 처음에 이 해당 외국어를 작성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제출을 할 뻔했는데 같이 가는 동기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부랴부랴 외국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교환학생 면접을 오늘 보고 왔는데 또 토요일에 면접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다가 엄청 상세하게는 안 하고 그리고 그 조교님께서 일본어로 진행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본어로 진행을 한다고 오늘 면접을 보러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2개, 일본어로 치면 하나 해가지고 총 3개 정도. 처음 1번은 이제 자기소개, 두 번째는 제가 여태 동안 인생을 살면서 제일 열심히 했던 때, 그럴 때 열심히 해본 적, 뭘 해봤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일본어로 학교에 가서 무슨 과목을 공부해보고 싶냐, 전기공학과에 대해서 조금 그 질문에 대한 답안을 이제 조금 했었는데 결국은 안 나왔죠.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좀 유사하잖아요. 무슨 과목을 배우고 싶냐? 그리고 전기공학과에 대해서. 그래서 전력공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조금 절고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자기소개는 제 생각해도 잘했고 뭐를 제일 열심히 해봤냐? 또 제가 좀 잘한 것 같고 해가지고 면접은 좀 긴장이 많이 됐는데 괜찮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분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제가 학점이 여기에서 학점이 조금 높은 편이어가지고 학점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취업 국내외 취업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뭐 국내외 가리지 않고 일본에서의 취업 그리고 또 국내에서의 일본 기업 취업 뭐 안 가리고 할 생각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결과 지금이 추석 전이라 추석 전에 아마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전화로 올 것 같은데 고배 뽑아주세요. 오사카 공립 뽑아주세요. 1, 2순위에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좀 올려드릴 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만약에 일본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학우분들이 있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 안녕하십니까 성민기입니다. 오늘이 9월 26일인데요 9월 25일에 면접을 보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날에 26일 바로 면접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는 1순위로 지원한 고베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오늘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저랑 동기가 고베대학교를 둘 다 떨어지는 꿈을 꿨어. 근데 원래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침 이렇게 결과가 떴더라고요. 강의 중에 딱 봤는데 동기한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형 그거 봤냐?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봤죠. 근데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둘 다 고베대학교 붙었어 이러길래 강의를 듣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교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붙었다. 교수님께서도 좀 많이 봐주셨거든요. 그 자기소개서나 수학 계획서 그걸 봐주시고 조금 도움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좋긴 한데 내년에 이제 바로 이제 가가지고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또 거기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갑자기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에 붙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뭐 기숙사나 장학금이 있었나? 다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국립대학교니까 그래도 돈이 엄청 들 것 같지 않고 기숙사비랑 생활비 뭐 이 정도만 들지 않을까. 어차피 돈은 이제 학교 본교에 이제 지출, 한국 학교에 이제 장학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합격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할 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이제 메일 받아보고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가시려는 분 정보도 드리고 제가 좀 기록하고 싶어서 남긴다는 말씀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뭐 메일 공지 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그 고베대학교 합격을 해가지고 고베대학교에서 그 인포메이션 시트랑 어플리케이션 폼 해가지고 지원서 해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10월 31일까지 고베대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COE랑 여러 가지 막 낼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머리가 아팠는데 일단 내야 될 게 그 학습 플랜 가서 이제 수학 계획서, 그리고 이력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여권 사본, 그리고 COE랑 비자에 들어갈 사진, JPG 사진이랑 재정 증명서, 그리고 영어 능력, 그러니까 영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뭐 토익 점수 그거를 보내라고 했고, 그리고 일본어 자격증 그 N2 있는지 확인, N1이나 N2 있는지. 맞다. 그리고 기숙사 들어갈 거냐. 그리고 사진 2장이 필요한데 한 장은 COE 그 원서에 들어갈 사진 규격이랑 그리고 비자 사진 규격인데 비자는 4.5, 4.5 아니면 3.5, 4.5. COE가 문제인데 진짜 복잡하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 국가를 쓰는 거예요. 국가 한자로 한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2번은 생년월일 쓰시면 되고 3번은 이제 여권상에 돼 있는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성별. 이제 삽입에 보시면 엑셀 파일 이거 무조건 엑셀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삽입에 보시면 도형 들어가서 그 동그라미 눌러서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그냥 도형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5번 출생지. 근데 이거는 저는 한국 대전 이렇게 썼어요. 한국 / 대전. 제가 원래 대전 사람이라. 그리고 6번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무. 7번이 이제 직업. 저는 스튜던트 학생 이렇게 썼습니다. 8번이 이제 영문상 주소를 쓰시면 되고 9번은 학교에서 써준다 해가지고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10번은 이제 여권 번호 쓰시면 되고 10번에 2번은 이제 만료일, 여권 만료일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11번에는 만약에 교환학생 유학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P 있거든요. P 유학 스튜던트 이거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입국 예정일. 근데 이거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1번이 4월 1일 막 그때 4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3월 20일로 일단 해놨습니다. 이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상륙 예정항이라고 13번에 상륙 예정항이라고 있는데 어디로 입국할 거냐. 근데 저는 아마도 고베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적었습니다. 근데 13번은 좀 학교 측에 국제처 측에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번 예정 기간. 일본에서 있을 예정 기간. 저는 1년간이라고
이제 일본어로 적었습니다. 숫자 1, 연간. 그리고 15번에 동반자 유무, 동반자가 있는지 저는 예스로 했어요. 그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16번이 사증 신청 예정지라고 비자 발급이 가능한 영사관이 따로 있거든요. 한국에는 대전, 서울, 이제 부산, 제주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보면 이제 관할 공간이 서울은 뭐 대전까지 포함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부산 경상도 측 이렇게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일본 비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대전에 살고 있으면 서울 측 공간을 이제 신청을 하셔야 돼서 7번에 과거 이제 출입국 이제 한 적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예스면 예스로 도형 동그라미 하시고 몇 회 갔는지 이거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최근에 갔던 출입국 근데 날짜를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18년에 갔다 와서 10월 25일에서 10월 31일 이렇게 갔다 왔다고 적으시면 되고 18번에는 과거 COE 발급 유무거든요. 과거에 COE 발급을 유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으시면 돼요. 당연히 웬만한 거 없으시겠죠. 18번도 무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19번이 이제 범죄 처분 받은 적 있는지 이걸 또 적어야 됩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무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20번이 퇴거 강제 또는 출국 명령을 인한 출국이 있는지 여부거든요. 웬만하면 없으니까 이것도 무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1번이 제일 친족이 있는지 여부거든요. 제일 친족이 있으신 분은 유로 하시고 밑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랑 관계, 뭐 생년월일 이런 거 쓰는 칸이 있어요. 그거 이제 기입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제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면 22번이거든요. 22번이 이제 통학처인데 이것도 학교에서 기입을 해준다고 하니까 공란으로 냅두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이 수학 연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학 연수를 적으시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이니까 이제 그러고 대학교 저는 1학년을 했고 이제 2학년 지금 재학 중이니까 13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24번이 최종 학력이에요. 재학 중으로 만약에 일본 교환학생 가시는 대학생분이면 재학 중 그리고 대학 배칠러 학사과정이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24번에 2번은 이제 학교명 이제 일본어로 저는 적었고요. 그리고 3번은 졸업 예정일. 저는 아마도 26년 2월쯤에 졸업할 것 같아서 그쯤에 했습니다. 경력은 저는 공란으로 비워뒀습니다. 26, 27번도 이제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고 28번이 좀 중요한데 체제비의 경비 지변 방법이거든요.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2만엔 아니구나 120만엔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아니면 뭐 장학금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재정증명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120만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변 방법을 이제 월 평균 지변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넉넉하게 그러니까 28번에 2번에 제외 경비지 변자 부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분, 네, 그분들이 체크하시고 생활비, 이제 집세, 학비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1년에 1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넉넉 잡아서 한 달에 얼마 쓸 거냐를 15만 원으로 적어서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8번에 2번 보면 경비 지변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 써주시고 영문으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여권상의 이름으로 합시다. 그리고 주소 영문상으로 적고 이제 전화번호 그리고
직업, 그리고 연수입, 연수입 적으시면 됩니다. 연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면 본인 부담인 경우에는 예금 잔고를 그냥 적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폼 2번이 끝났고 3번으로 넘어가면 28번에 3번은 신정자와의 관계, 어머님 마더, 이제 어머님 보고 써 있는 걸로 체크를 했고, 29번에는 졸업 후 예정이거든요. 그냥 뭐 귀국, 일본에서의 진학, 그리고 일본에서 취직, 그 외 기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귀국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30번부터는 30번, 31번 중개인, 이거는 작성 불필요하다고 공란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웬만하면 되는데, 이제 메일을 적어 놓으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제대로 안 됐다 막 이런 게 반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계속 하루마다 자기가 적은 메일 확인해 주시고, 수학계획서, 이거는 지원서 안에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라 해가지고 그걸 파일에서 보냈고, 성적증명서 이거 영문으로, 재학증명서 이것도 영문으로, 그 다음에 COE는 학교에서 보내줍니다. 그거를 이제 사진 해가지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재정증명서 이게 학교마다 좀 상이하다고 알고 있어요. 은행 가셔서 영문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 같고, 사진 데이터 이거는 여권, 일본 비자는 4.5, 4.5에 가로 3cm, 세로 4cm예요. 이거 확인하시고, COE는 그래요. 여권 복사본 뜨셔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일본어 JLPT 그 원본으로 스캔 뜨셔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고, 이제 토익 점수 그거 이제 토익 점수도, 근데 이거는 보내드려도 되고 안 보내드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총 10개랑,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숙소 들어갈 거냐 이거를 그 파일을 보내주시거든요. 총 11개예요, 고베대학교 기준.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하시고, COE 쓰시는 방법은 알려드렸고, 여태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뭐 COE 뭐 지원서나 뭐 이런 거는 알아서 준비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COE가 조금 발급받기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COE 좀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라, 보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으로 메일은 꼭 계속 확인해 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안녕. 영상 마지막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총 정리도 이제 일본어 자격증 로드맵, 뭐 공부법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시기에 취득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번 JLPT 적어도 N2 이상은 취득하자. 왜냐하면 N2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져요. N3는 너무 제한적이고, N1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높은 대학교 그런 데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데만 지원할 수 있어서 N2 이상만 돼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골라서 갈 수 있을 것이다. JLPT 자격증 점수랑 면접 잘 보고 자기 한국 대학 성적이 괜찮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다. 남성분들은 군대 제대 전에, 복학하시기 전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로 잡아보고, 1년에 JLPT 시험 2번 있잖아요. 그거 잘 맞춰가지고 복학하시기 전에, 제대하시고 복학하시기 전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랬고요. 여성분들은 방학을 잘 이용해가지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연도면 24년 7월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2학년이시면. 왜냐하면 2학년이거나 3학년 때 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4학년 때 못 가는 학교들도 많아가지고 학점 관리는 당연히 잘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근데 뭐 1학년 전이나, 근데 너무 4년 전에 취득했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적어도 3년, 2년 안에 취득해서 이제 서류 제출할 때 한 2, 3년 안에 취득을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2, 3년 정도. 2번. 네. 학교에서 2학기 9월쯤에 한국 학교에서 2학기 9월쯤에 학교마다 상이하긴 해요. 왜냐하면 1년 그냥 1년 교환학생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학기 그 중간고사 9월쯤에 공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학기 가는 학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무조건 1년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1학기 이제 중간고사 그쯤에 공지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교류 공지사항 사이트 있잖아요. 자기 학교에 그거를 틈틈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비자 작성하는 방법을 작성하고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이렇게 사진 띄워드리고 같이 따라가 봅시다. 주한 일본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본 비자 신청서를 이 양식에 맞춰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작성을 하고 국내 대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비자가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대행사가 있어요. 대행사마다 한 5만 원 정도 가격이 들거든요. 다 작성을 하셔서 직접 서울이시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타지에 사신다. 그러니까 서울 대행으로 맡겨야 되는데 타지에 사신다. 그러면은 등기로 붙이시면 됩니다. 저는 후자를 등기 붙여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일단은 그 사진 3.5, 4.5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붙입니다. 불로. 그 다음에 밑에 성, 명 있죠? 여권에 기재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자 있는 거 이제 자기 한자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다른 이름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 생년월일 적으시고 일, 월, 년 순으로 그 다음에 출생지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난 곳. 제가 대전에 살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청주거든요. 그러면 청주로 적으셔야겠죠. 청주시, 충청북도, 대한민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별 체크하시고 혼인 여부 체크하시고 국적 또는 시민권 대한민국 적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민권 있으시면 적으시고 저는 없으니까 없음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밑에 적으시고 여권 종류 그냥 일반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일반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권번호 적으시고 발행지 여권 어디에서 발행했는지 그거 적으시면 돼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발행기간 대한민국 외교부 발행일 만기일 적으시고 재료자격 증명서 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COE 있잖아요. COE를 일본 대학에 보냈으면 그게 처리가 다 되면은 메일이 날라와요. COE 번호가. 그러면 영문자 영문자 하나 숫자 몇 개 다시 짜르르륵 쓰시면 돼요. 그 메일 날라오니까 메일 잘 확인하시고 방일 목적 체류 자격을 유학 적으시면 되겠죠. 일본 체류 예정 기간 저는 1년 적었습니다. 1년이라 반학기 가시는 분들은 6개월 적으시면 되겠죠. 일본 입국 예정일은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4월 1일에 계약을 하니까 25일 3월 2024년 순으로 적었습니다. 입국항은 간사이공항 적었고요. 이용 선박 또는 항공편명 미리 예약하셨으면 그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정 적으시면 돼요. 숙박 호텔 또는 지인 이름과 주소 적는 데가 있는데 저는 숙박 호텔을 그냥 고베대학교로 적고 전화번호를 고베대학교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주소는 한자로 쫙 적으시면 돼요. 이전에 일본에 체제한 날짜 및 기간은 그 COE 때처럼 똑같이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때를 적으시면 돼요. 25일 October 2018년 다시 30일 October 2018년 6일간 가로치고 6일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주소에 자기가 지금 주민등록 등본에 되어 있는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요. 현 직업 및 직위는 학생 적으시면 돼요.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는
여기는 자기 대학교랑 자기 대학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배우자의 직업 정돼 있는데 안 적으시면 되죠. 일본 내 신원 보증인은 고베 대학교 쓰고 고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적으시면 돼요. 자기 일본 대학 가는 곳에. 그러고 뭐 생년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없고 신청인과의 관계 유학 예정 학교로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일본 내 초청인은 상동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베대학교랑 고베대학교 시험 보증인이랑 내 초청인 똑같으니까 상동 적으시면 돼요. 이름에. 그리고 나머지는 적으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거기는 뭐 자기 알맞게 적으시면 되지. 그냥 신청일은 만약에 2월에 신청하셨으면 1 데이는 남겨두시고 02월 2024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02-2024 일은 냅둬도 돼요. 거기에서 대행사 측에서 해주실 거예요. 신청인 서명은 뭐 자기 이름 적으시면 되겠죠. 이제 비자 신청하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대행사가 엄청 많아요. 저는 유니티스라는 데에서 대행을 맡겼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뭐 광고를 제가 받을 일이 당연히 없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거를 메시지로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만약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유니티스 강추합니다. 유니티스 5만 원이에요. 대부분 다 5만 원이거나 좀 더 비싸거나 하더라고요. 이러면 비자는 끝. 쉽죠? 맞다. 비자는 그 여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2025년 3월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료일이 2025년 3월보다 좀 더 많이 만료일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거는 꼭 숙지하시고. 가는 것만 남았다. 일단 그 당일 됐어요. 출국 당일이 됐어요. 그러면 비즈재팬 당연히 비즈재팬 어플 까셔가지고 미리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자격 외 활동 허가서라고 있어요. 만약에 일본 와가지고 방학 되거나 자기가 알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공항에 입국 심사할 때 있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같이 내야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내면 그 재료 카드 뒤쪽에 찍어주거든요. 그 알바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알바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달라요. 학기 중에는 몇 시간 제한 조금 한 20시간인가 주에. 그리고 방학 때는 주에 40시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간사이 공원 기준입니다. 간사이 공원은 만약에 도착을 하셨다 오픈런입니다. 그 입국 심사하는 데까지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면 간사이 공원 진짜 복잡해가지고 한두 시간 기본 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도 웬만하면 앞좌석으로 예약하시고 내려서 웬만하면 좀 빨리 가세요. 입국 심사하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도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할 때 제루 카드를 줘요. 제루 카드 발급 받으시고 자격외 알바하실 분들 자격외 활동 허가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본 교환학생 가는 거 신청하는 거서부터 한국에서 신청, 고베대 신청, COE 발급, 일본 비자, 그리고 일본 도착해서 꿀팁, 공항 꿀팁 같은 거죠. 비즈재팬이랑 자격활동 가서 오픈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 오늘이 5월 5일이구나. 어린이날이구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갈 예정인데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요. 지금 골드위크여가지고 사람도 엄청 많고 저는 저번 주에 골드위크 때 교토랑 나라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영상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자, 숨은 장소? 네, 일본 현지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은 잘 알 수도 있어. 왜냐면 한국인들은 워낙 준비성이 철저하기 때문에 막 완전 제가 99% 제이여가지고 엑셀로 만들어서 여행 갔거든요. 네, 진짜 좋은 플레이스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